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22. 자, 이제 드디어 현대로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참 내용이 많은데 수고했어요. 우리나라가 광복은 45년 8월 15일 날 되지만 정부 수립은 3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48년에 수립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까지가 정부 수립 이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일본은 패망했고 우리나라엔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단체가 생겨납니다.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이끌었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요. 앞으로 이에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미국의 군정이 시작이 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계속 인정받지는 못하죠. 자, 두 번째로 내려가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별표를 쳐둘까요? 미국, 영국, 소련이요. 모스크바에서 모여서 앞으로 일본 패망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 세 가지는 모두 다 밑줄 긋고 다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하나씩 다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한다. 그런데 세 번째, 한국은 아직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신탁 통치, 다른 나라가 대신 통치를 해주는 신탁 통치를 한다. 이 신탁 통치 조항이 많은 논란을 일으켜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찬탁과 반대하는 반탁이 홍해 가르듯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꾸 알람이 울려서 끄고 왔어요. 신탁 통치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좌파, 우파의 갈등이 심해지자 중도파가 이걸 봉합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죠.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좌파, 우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계속되고 이제 중도 세력이 주도한 좌우합작 운동도 결국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제를 더 이상 모스크바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문제를요.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그럼 남북한 바로 총선거에서 나라를 수립하자. 그런데 선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단이 남북한으로 각각 들어옵니다. 근데 소련과 북한이 입북하는 걸 거부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하자. 접근 가능한 지역은 어디를 말할까요? 네, 남한이죠. 그래서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그 날짜는 48년 5월 10날이었어요. 그래서 날짜는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분단을 맞이할 수는 없다.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라는 목표를 갖고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직접 가서 김일성을 만난 것이 남북협상입니다. 평양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겠죠. 이 평양으로 가서 이 회담이 끝나고 협상이 끝나고 오는 길에 김구 선생님이 드셨던 음식이 냉면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 냉면이 어떻게 보면 조금 씁쓸한 그런 의미일 텐데,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제 먹은 음식 냉면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해요. 그 의미를 담아서 냉면이라는 음식을 메뉴로 선정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요. 48년 5월 10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50 총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였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였죠. 나이만 되면. 그래서 50 총선거에서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재헌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헌법을 만들고 거기서 나라의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들이 참 많았어요. 이
통일정부 수립을 원하는 그런 좌파 세력들이 이제 항쟁을 하는데요.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많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군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여수순천 10, 19 사건입니다.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재헌국회가 한 활동, 이거 그동안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두 가지 잘 기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농지개혁은 땅이 많은 사람들 것을 사서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잘 이야기하면 유상매수, 돈을 주고 사서 유상분배, 돈을 받고 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에게 반하는 행위, 즉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친일파 청산에는 완전하게 성공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6.25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요. 50년에 딱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53년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남침을 할 수 있었던 때에는 중국과 소련의 동의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군은 실제로 군대를 보내서 개입을 하기도 했고요. 이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죠.